목좀 가라앉는 거.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번 주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이제 뭐 액면 분할 해갖고 상장을 했죠. 액면 분할. 이게 업황이 안 좋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에 잡힌다 그러면 굉장히 큰 호재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보통 액면 분할을 할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해 있은 다음에 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과거에 보면 뭐 SK텔레콤도 그랬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랬고, 액면 분할 후에 이제 보면은 안 좋았죠. 그런 흐름들이 삼성전자에도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슈를 틈타서 이제 뉴스에 언론에 이제 공개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항상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때가 기회다. 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많이 팔겠죠. 왜?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진입하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꼭지잡이 일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가능성이 높다. 증권방송 같은 데 보면 계속 좋은 얘기 해요. 그리고 무슨 뭐 밸류에이션을 뭐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무슨 뭐 가장 저평가다. 뭐 미국에 삼성전자가 있었으면 삼성전자가 300만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시총이 1000조는 됐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고평가는 이제 고밸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많이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20-30%가 20-30%에서 뭐 등락이 뭐 한 10년 갈 수도 있는 거고 5년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휴대폰 사업부가 끝났으면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부 그쪽에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 성장 모멘텀이 잡히기 전까지 주가는 추세를 잡아서 상승하기가 힘들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면 알겠고, 이제 휴대폰 이 부분에서 일단 보면은 중국에 내주고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국에 내주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많이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애플 1, 2등이라고 보면 그 수요층을 중국에서 이제 뺏어가면서 이 점유율을 이제 중국에서 확대하고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애플은 이제 점유율을 내주고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두 번째가 이제 볼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D램 무슨 낸드 이쪽을 보면 이제 뭐 수요 확대는 낸드 쪽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될 수도 있겠지만 D램 쪽에 있는 비중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마진율이 뭐 40% 50%라는 건데, 이거는 제조업의 마진율 40% 50%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괴리, 전 세계 산업 구조에 대한 어떻게 괴리가 발생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캐파가 이제 증설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확대가 되면 마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봤을 때 PBR, 그러니까 자산가치 이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싸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익률이 줄고 하게 되면 이 자산가치가 저평가가 도달하는 구간이 나올 거다. 그럼 그때 되면은 그때부터는 관심 가져볼 만한데, 지금은 이제 성장가치로 보면 성장가치는 거의 뭐 소진되지 않았나, 재판대에는 소진되지 않았나. 그리고 자산가치로 보면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소외가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외되는 구간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싸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아무래도 개미지옥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판단했을 때 싸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메이저가 왜 내다 팔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선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업황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마진율이 40% 50%라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거의 독점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조업에서 독점 이건 불가능하죠. 왜? 기술력에서 독점은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죠.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어요? 유명한 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 구조를 이제 기업 구조를 살펴보면 반도체 D램, 낸드 이게 기술력 격차는 있다 그래도 어차피 그거는 딴 데도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지금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생산을 하죠. 이런 게 독점적으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독점 구조를 갖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조 공급량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제조량이 크게 감소했을 때 오히려 설비를 확장을 해서 그 뭐라 그래야 돼? 제조 제품이 그 제품을 반도체 D램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걸 이제 맞추지 못하는 그 수요와 공급의 괴리 그쪽에 놓여져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업황 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그러들게 되면 이제 현재 가치를 봐야 되는데 현재 가치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싸지 않다는 판단인 거예요. 자, 독점 구조가 이제 브랜드 부분 뭐 이제 뭐 나이키라든가 아이디스 뭐 아디다스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휴대폰 같은 경우는 있죠. 갤럭시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이폰 갤럭시가 어느 정도 유지는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가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더 우월한 무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무언가 혁신적인 무언가가 이제 나오지 않으면 휴대폰 부분에서 점유율을 이제 더 이상 확대를 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혁신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은 이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수순에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당연히 돈을 쓰게 되니까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게 보통입니다. 휴대폰 쪽은 이제 조선업처럼 중국 등이 신흥국에 이제 시장을 내주고 있고 디램과 낸드의 수요 공급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신산업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실적은 하방으로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뭐 보면 태양광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잖아요. 반도체 쪽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D램은 그런 식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에 한 3년, 5년 후에 보면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잡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지금 살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이유는 뭘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이유는 간단하죠. 300만원 하던 게 5만원에 판다. 살 수 있다. 싸다. 싼 게 아닌데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주가가 200만원이건 300만원이건 5만원이건 그 기업 가치를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작은 자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자금이 그게 작은 자금이 확대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몰려갖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로 들어오는 게 개인 수급이기 때문에 이 개인 수급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메이저들은 여기다 갖다 내다 팔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는 만큼 내다 팔고 있으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이제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매니저가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안 좋겠죠. 그럼 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지금 단기적으로 안 좋을 때 살 수 있는 뭔가 미래 모멘텀이 있느냐 그걸 분석을 해봤을 때 2017년도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그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단 1, 2년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기술적인 분석법으로 이제 차트로 보면 천천히 빠지게 되면 이제 4만원 밑에서 이게 뭐 이제 횡보를 하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한 2년이나 뭐 되면 4만원 밑에 오면은 이제 포지션이 한번 나올 거고, 이게 만약에 5년 이상 확대된다 그러면 45,000원이나 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포지션이 한번 나오겠죠. 당장 급락이 나오면 45,000원 밑에까지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이제 첫 번째 포지션이 나온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항상 차트를 볼 때 저는 이제 차트는 수급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봐요. 수급. 이거 수급이라는 거는 가격의 괴리를 만듭니다. 수급. 가격의 괴리. 가격 괴리.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게 가격 괴리가 생겨서 일단 싸지게 되면, 기업 가치, 현재 가치에 대비해서 싸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요. 왜? 싸니까. 그러면 싼 거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 포지션이 처음 나오는 구간이 한 35,000원 이 미만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어때요? 이제 업황이 다시 살아나서 매출이나 단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추세를 만드는 거고, 그게 점진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등으로 마무리하고 하락을 더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닥은 어디다?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 지금 보면은 가장 좋은 업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좋아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업황이 가장 좋을 때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고, 업황이 안 좋은데 미래 모멘텀이 작용하는 그 구간이 매수 포지션이다. 지금 안 좋은 것들을 보란 말이에요. 안 좋은 게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자, 디스플레이. 지금 업황이 가장 안 좋죠. 업황이 가장 안 좋은데 18년, 19년 갈수록 업황이 회복되고 좋아질 거다 라고 판단되니까 이제 그쪽에다 이제 자금을 분할을 해서 조금씩 모아가라는 거고, 자동차 업황 굉장히 안 좋죠. 전기차, 수소차 이쪽 인프라 확대되고 자동차가 교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서 업황이 바뀔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통신 지금 가장 안 좋죠. 지금 통신 같은 경우도 뭐 요금 인하하고 뭐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투자 확대해야 되고 안 좋다는데 어때요? 자, 5G 인프라 이건 이제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서 모아라. 제가 다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다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OCI 같은 것도 보세요. 과거에 태양광 보면은 가장 안 좋을 때 사라 그러잖아.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힐러리가 당선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키운다 그랬어.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그 시장을 죽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존에 뭐 석유라든가 이런 쪽의 에너지를 확대를 하고 투자 확대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죽인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관련주들이 박살이 났어요. 그 장기적인 업황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무슨 이런 쪽에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업황이 가장 좋을 때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업황도 있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감이 너무 반영이 많이 되었을 때 주가에, 그건 이제 버블 구간이죠. 기대감은 버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버블이 막 크게 확대돼 있고 이런 구간은 아니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대입해 왔을 때. 근데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고 지금 굳이 미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좋은 기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 기다려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적을 살펴보면서 주가 추이를 우리가 보자고요. 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3년 정도 쉬었어요. 2016년부터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자, 보면 당기순이익이 여기서 보면 매출이 2013년에 220조였단 말이에요. 230조. 2014년에 200조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매출이 한 10%가 이하로 줄었죠. 2015년도에는 거의 뭐 2014년도랑 비슷비슷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줄어서 마진율이 줄었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줄어서 이건 무슨 말이야? 마진율이 줄었다는 거잖아. 그럼 2015년도가 업황의 바닥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2016년도에 턴어라운드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알 수 있죠. 매출은 2016년도에 거의 금방인데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 영업이익률 증가폭보다 이제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이건 뭐예요?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업황의 바닥을 2016년도부터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2016년도가 이 구간이잖아. 이 구간에 보면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언제였어요? 2016년도에. 아마 4월 달에 보면은 이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단기적으로 쭉 빠졌을 때. 한 달간 이만큼 빠졌을 때. 이게 뭐 한 10%나 15% 빠졌겠지. 이 구간이 가장 좋은 맥점이었죠. 장기 편입을 이 구간에 샀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보면 26,000원인데 그때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됐을 거예요.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갖고 가면 되죠. 이 구간까지 안 올 거니까. 어느 정도 일부 팔아놓고 내려오면 이제 또 담으면 이제 그냥 갖고 가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포지션 취한 사람들은 지금 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2015년 말에 이럴 때 모아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2016년도에 업황이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들이 보이면 이제 주가가 움직이겠구나 판단이 가능하니까 2015년 뭐 11월 아니면 무슨 뭐 10월 뭐 이때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잡힐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단기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던 구간은 2016년 말 구간부터예요. 수급이 이제 수급으로 보는 거니까 단기 포인트는 이 실적을 확인하는 게 보여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이면 단기 포지션을 볼 수가 있었겠죠. 단기 포지션 봤으면 거의 뭐 주가 그냥 수익률 그냥 한 50% 60%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수익률은 보질 않아요. 이런 단기 수익률은 50% 60% 이런 거는 보질 않는다고. 업황이 시작되고 수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 바닥에 샀던 사람들이 수익을 확대하는 구간인 거지. 이런 자리에서 편입하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는 그래요, 항상.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주가는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2017년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매출이 20%가 늘었죠. 2013년을 넘어섰어요. 2013년도 이 고점을 2017년도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2018년도 봅시다. 2018년도에 이게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확대가 되고 매출도 늘어요. 근데 매출이 느는 폭이 크게 둔화가 되고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2016년에서 17년에 늘어났던 것보다 18년에 늘어나는 부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고점을 한번 높일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57,000원, 6만원을 한번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정 가치는 보면은 한 61,000원이나 되겠죠. 현재 가치로 보면. 이 매출이나 뭐 PER 이쪽 뭐 이제 영업이 뭐 이런 걸로만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PBR 한 1.4배 정도 되니까. PBR 1.5배, 6배 정도 돼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비교했을 때 자산 가치로 보면 그렇게 쌍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 측면이라든가 무슨 뭐 성장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해서 보면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그걸로는 이제 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단기 파동을 만드는 지표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럼 단기 파동은 6만원 이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 2019년도, 20년도에 예상대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이면. 이거는 19년, 20년도에는 이제 업황이 꺾일 거다라는 흐름이고 이게 얼마나 심하게 급하게 꺾일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업황이 급하게 꺾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업황이 급하게 꺾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업황이 약하게 꺾이게 되면 약한 조정을 받겠죠. 근데 이 업황이 다시 돌아서는 포지션은 언제나 앞으로 2년, 3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업황이 꼭지 국면에 있을 때는 절대 진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리스크가 바이오 다음으로 큰 그쪽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리스크가 바이오보다는 작지만 바이오 다음으로 리스크가 큰 그쪽 섹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년도에 D램 수급이 어떻게 꼬이고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D램 수요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따져봤을 때 보면은 가상화폐 버블을 만들어 가상화폐가 움직이면서 뭐 이제 이제 슈퍼컴퓨터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컴퓨터 수요가 채굴장들 그쪽에 이제 수요가 폭증하면서 뭐 늘었다. D램 수요가 급하게 늘었다. 라고 분석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분석 데이터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컴퓨터 수요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컴퓨터 수요를 보면 D램은 컴퓨터에 뭐 많이 대부분 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냐 D램은 컴퓨터는 똔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해보자고. 아까 휴대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미래가 별로라 그랬는데 내가 판단해서 컴퓨터는 보급이 끝났어요 이거. 뭐 게임 사양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컴퓨터 성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뭐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그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 폭이 이 D램 수요 전체적인 부분을 크게 이끌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보급이 거의 끝났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컴퓨터 부분이 뭐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신흥국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 포지션이 있겠죠. D램 수요는 나중에는 또 늘어날 건데 그게 언제냐면 포지션을 봤을 때 베트남 같은 데가 굉장히 잘 살게 되고 아프리카 같은 데가 동남아 같은 데가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뭐 TV 같은 거 보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집에다 하나씩 놓을 거 아니야. 그런 수준의 포지션이 올라가려면 2, 3년 안에는 힘들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D램 수요가 다시 증가하려면 그 정도 구간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치킨 게임이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뭐 2년에서 뭐 3년, 5년 후에는 치킨 게임이 한번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치킨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장 안 좋은 소리 들릴 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담아가면서 모아가야 되는 구간인 거죠.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이게 어디에 쓰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대될지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D램과 낸드의 비중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모르겠어요. 삼성은 좀 이쪽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갖고 이런 반도체라는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하게 되는 구간은 일단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폭들이 굉장히 앞으로 둔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흥국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그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언제일 거냐. 이런 거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간 거는 제가 봐도 가상화폐 그 채굴장에서 나오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1, 2년 이렇게 폭증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그동안 공급량들이 많이 줄어 있었으니까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 수요가, 반도체 수요가. 이제 이게 확대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스마트 도시라든가 반도체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확대될 건데 그런 쪽에 이제 활용이 되는 그 반도체 개발, 신기술 개발하고 뭐가 되고 뭐 하려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투자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하고 있겠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대한 투자를. 근데 그 범위를 늘려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흐름들이 보여질 거다. 그렇게 돼서 자산가치 대비해서, 현재 가치 대비해서 싸지는 구간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잡자. 지금은 버리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주가랑 연동해서 보게 되면 흐름이 보여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틀리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을 했던 이 분석 내용들이 어딘가 어긋나는 게 있거나 무언가 내가 짚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나올 때 틀리겠죠. 근데 내가 맞춘 확률이 항상 보면은 내가 분석을 했을 때 맞췄던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시장을 보는 눈이 남들보다 내가 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서 별로 사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지금. 또 이제 수급 측면에서 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개인들만 사고 있으니까. 이건 2017년 내내 팔았어요, 외국인은.
여기서 이제 뭐 고점에 판 게 아니고 2017년 내내 팔았다고. 이 수급을 이거 끌어올린 거는 기관이거든. 어떻게 보면 기관 수급도 크게서 보면 이제 개인 수급이에요, 그건. 수익률 따라가야 되니까 삼성전자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단기 버블을 키웠다고 보고 있어요, 제 판단에. 이게 2019년, 20년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상 가이던스보다 큰 폭으로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이고 20년이고. 이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크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치킨 게임이 한 2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추세가 만들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최소 3년 그리고 길게는 한 5년 정도 주가는 쉬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 판단에. 과연 내가 지금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겠죠. 확인을 해보면 내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 그 결론이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보니까 2013년에서 16년도에 그때 매집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위치에서의 투자 포지션은. 그럼 내 판단에는 이게 신규 진입은 불가능한 구간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수익이 뭐 100%, 150% 난 사람들은 원금 빼놓고 보유하면 되겠죠. 원금 빼놓고 이익금 조금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보유하고 끝까지 보면 되겠죠. 한 2, 3년 뭐 3년에서 5년 쉬어가면 어때? 그리고 나서 다시 가면은 이제 오히려 수익률은 확대될 건데. 그렇지만 지금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이 만약에 꼭지라 그러면 꼭지에서 물어버리면 한 3년에서 8년 동안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지거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면 많이 빠지는 거고, 실적 같은 부분들이 유지가 되면서 저평가가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업황이 다시 돌아서는 포지션에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항상 그렇게 가치에 연동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를 보면 어떠냐면 현재 가치는 고평가예요. 미래 가치는 약간 저평가. 그러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 괴리를 살펴보면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 판단에. 미래 가치를 볼 때 이제 이걸 이제 지표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래 가치에 대한 건 PER 그리고 뭐 ROE 뭐 그리고 이제 뭐 마진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과 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폭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합해서 봐요. 그러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뭐 좀 저평가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현재 가치가 일단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본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이제 뭐 부채라든가 PBR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대입을 해서 보는데 이런 구간에서 일단 고평가고, 여기에서 보면 미래 가치에 대한 거는 이제 약간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가 이제 이 괴리가 이 저평가가 이제 고평가로 돌아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PER하고 ROE, 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 이런 게 줄어버리면 이건 이제 고평가로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데 현대 가치는 변동성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분석해 봤을 땐 그래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자금은 지금 역대 최고로 들어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싸 보이니까. 진짜 싼 게 아니고 싸 보이니까. 자, 이제 장기적으로만 이어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미래에 결국 망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마련하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만들어 주겠죠. 5년, 10년 들고 있으면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그거보다 작으니까. 50% 이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어도 나중에는 결국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겠죠.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뭐 분할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를 3년, 10년간 지속해서 분할 매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래도 하면 안 되죠. 항상 싼 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모멘텀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되고, 불확실한 투자는 뭐냐면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미래 모멘텀이 또 굉장히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3년, 10년 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분할 매집을 하면서 시간을 흘리는 투자를 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아마도 주가가 오랜 횡보나 약한 하락을 보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손실 보고 메이저한테 물량을 다시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에 떠나가면 이제 메이저는 그 개인 물량 받아서 또 이제 수익 확대를 하는 거고. 지금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지분들 개인 투자자를 덤벼들 때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수익 확대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업황 좀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소리 뭐 들리고 뭐하고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 다 던질 때 그때 또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이걸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세계 경제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모멘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거대 공룡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만 지수가 완만하게 빠질 경우에는 이제 조선, 자동차, 건설, 철강, 통신 섹터 이쪽이 지금 모멘텀이 강하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아마 소외되는 시장에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2017년도 보면 삼성전자만 올랐어요. 나머지는 다 소외됐어. 나머진 다 소외. 근데 지금 2018년도부터 2022년 이걸 보면 삼성전자만 소외. 나머진 다 오르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삼성전자만 갖고 있어 갖고 소외되고 나머지 다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치는 거지. 물론 개인 자금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정신 못 차리고. 맨날 고점 잡이만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삼성전자도 뭐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반등 들어왔다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 막 저점에 빠져갖고 여기 나머지 오르는 것들 고점에 잡아갖고 또 단기적으로 빠지면 또 삼성전자 올라가는 삼성전자 갈아타고 계속 거꾸로만 갈아타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돈 다 까먹고 항상 주식시장을 떠나고 맨 이 반복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흐름이 과연 내 예상처럼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살펴보면 이제 진짜 내 이야기처럼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게 삼성전자 지금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도 보면 거래량이 가장 터졌을 때가 언제예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보면 18년 1월이잖아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제가 10월 달에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 이야기한 게 10월이에요. 10월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그쵸? 10월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잖아요. 10월보다 실적은 더 나왔는데 왜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할까? 야, 이거는 미래에 안 좋아질 거라는 게 선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000원 이탈을 하면 급하게 빠지면 이제 45,000원까지 빠질 거고 이제 천천히 빠지면 이제 4만원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추세가 장기적으로 밀리거나 횡보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SK텔레콤이 과거에 액면 분할했을 때 보자고요. 자, SK텔레콤이 액면 분할했을 때가 언제예요? 자, SK텔레콤이 액면 분할했을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SK텔레콤 액면 분할하기 전에 이게 주가가 4만원, 5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갔어요. 주가가 SK텔레콤이 5만원에서 뭐 400만원까지 갔다고. 500만원까지 갔을걸? 모르겠어. 500만원까지 갔나? 얼마까지 갔나? 아무튼 그랬어요. 100배가 갔다고요, 100배가. 400만원이고 500만원까지 갔어요, 아무튼. 그때 간 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한다면 어때요? 몇 년 쉬었어요? 2000년도 액면 분할하고 지금 20년 쉬었잖아요. 20년 쉰 게 아니고 12년 쉬었죠. 12년 쉬고 이제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조정을 다 끝내고 10년 정도 쉰 다음 10년 정도 좀 넘게 여기가 10년 구간이에요. 2000년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다고 보면 10년 동안 쉬고 마지막 투매가 나오고 자, 추세를 바꾸는 흐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추세를 바꾸면 어때요? 추세를 바꾸자 추세는 그려놓고 이제 투매 구간에 나왔을 때 사면 돼요. 지금 SK텔레콤은 그런 구간이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10년을 쉬어갈 수도 있다고요. SK텔레콤은 이제 액면 분할 그 시점인 50만원 돌파하면 이제 추세가 시작되겠죠. 뭘 타고? 5G 업황을 타고. 자, 아모레퍼시픽을 보겠습니다. 가장 좋을 때, 자, 가장 좋을 때 액면 분할을 하죠. 아모레퍼시픽 액면 분할 했을 때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구간은 어딜까?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고평가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뭐 화장품이 뭐 중국 소비준이 어쩌니 막 떠들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들은 저희는 굉장히 소형주들 말고는 쳐다를 안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고평가예요.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이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 어때요? 뭐 2006년부터 뭐 거의 뭐 3만원, 4만원대부터 이것도 40만원 액면 분할한 거니까 이것도 뭐 몇백만원까지 간 거잖아 이거. 굉장히 크게 간 거잖아. 막 이렇게 성장해놓고 여기서 액면 분할한다고. 이거 뭐야, 개미 꼬시는 거라고. 항상 이 반복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면. 자, SK텔레콤. SK텔레콤하고 액면 분할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 이 시점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봐봐, 이 지금 반등 나오는 이 시점 2002년도 아니면은 2002년도 이때가 아모레퍼시픽 지금 구간이라고. 이게 업황이 항상 돈다고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이 구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림이. 이거를 이제 추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아이고 추가가 전환. SK텔레콤 이게 액면 분할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추가 삼성전자. 자, 이걸 보면 뭐가 그러냐면 차례대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 구간 SK텔레콤이 이때 액면 분할하고 지금 이 두 번째 X표 구간이 아모레퍼시픽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액면 분할을 이때 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때요? 액면 분할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 SK텔레콤 이 10년 동안 빠지는 그 시점에 거의 근접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2년 후 빠지고 2년 딱 똑같죠. 2년 빠지고 1년 반등. 2년 빠지고 지금 이번에 1년 반등.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무너져갖고 이제 장기 횡보.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화장품 다음을 이뤄서 이번 액면 분할을 하면서 최고점에 이렇게 한 2년 빠졌다가 반등 한번 나오고 또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이 업황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그냥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두 번째 나오고 장기 횡보 나온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구간이 SK텔레콤은 투자 포인트가 나온 거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나오려면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삼성전자는 어때요? 지금 액면 분할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 반등도 안 나온 구간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도 살펴볼 수가 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SK텔레콤 액면 분할했을 때도 가장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했을 때도 가장 좋은 포지션이었다고. 업황이 가장 좋을 때였다고. 항상 업황이 가장 좋을 때 고가주들이 액면 분할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투자 자금을 빼는 거죠. 선 투자했던 데는 수익 좀 챙기고. 항상 메이저들이 반복해서 하는 습관입니다. 메이저들이 반복해서 취해가는 포지션들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가 10년, 12년, 15년, 20년 봤을 때 꼭지 구간일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 지금 자리가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를 하자는 거예요. 이 영상이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이 영상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은 또 이제 중요한 데이터로 이렇게 남길 수 있겠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만 마치고 수익 스토리 영상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받고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